갑니다. 2차 함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2차 함수 나와 볼 건데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은 이제 여기가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었죠. 얘는 y는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식이 있거나 혹은 분모의 x가 있거나 이러면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2차 함수는 무조건 2차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y는 x의 제곱 그래프는 2차 함수를 이제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이라 하면 이런 걸 이제 보고 포물선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y는 그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네. 왜?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위로 볼록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이 두 개는 서로. 또 왜? 앞에 숫자가 똑같이 1, 1이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았다는 건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라는 거죠. 네.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커지고 있을 때 y는 x가 증가하면 y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거꾸로예요. x가 0보다 작으면 그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ax의 제곱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y는 a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잠깐만요. 작으면 뭐겠어? 위로 불러? 위로 볼록.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절대값이 좀 중요해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얘가 x의 제곱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얘네 둘이 대칭이라고 했지. 대칭이라는 건 데칼코만이라는 거야. 접었을 때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폭이 똑같다고 이해가 가능할까요? 폭이 똑같다고. 벌어진 폭이 똑같다고. 알았어요. 네. 근데 얘의 절대값, 이 앞에 있는 이 a의 절대값이 크면요. 자, 이건 좀 그 문장을 외워주시는 게 폭이 좋습니다. 나가진다? 폭이 좁아져요. 아, 좁아져요? 네. a의 절대값이 커지면 폭은 좁아집니다.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폭이 좁겠어? 마이너스 2가 좁죠.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하면 1인데 2인데 2가 더 크니까 절대값이 크니까 폭이 좁다고 보는 겁니다. 아, 절대값이. 네. 3 마이너스 5 하면 누가 더 좁아요? 마이너스 5. 그렇죠. 7 마이너스 2. 7. 그렇지. 폭이 더 좁은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y축에 가깝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버려. y축에 가깝다, x축에 가깝다, 뭐 이제를. 이런 거에 다가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차함수는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얘가 포물선이면 가운데 딱 되는 놈이 있겠지. 이 가운데 딱 그 중점. 걔를 그 딱 가운데 지점을 보고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진짜.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 꼭지점을 갖고 있는 얘를 보고 이 직선을 보고 축이라고 합니다. 축. 네, 괜찮습니까? Y축, X축. 그런 것처럼 축, y축의 x축은 아니고 축. 네. 괜찮습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여기가 3일 때 얘를 뭐라고 읽는지 알까? X축이요? 아니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이 직선을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얘가 지금 3이에요. 없어요. 거기 없어. 근데 중요해서 묻는 거예요. 12단원 넘어가는데 이거 모른다. 딱 물어봤는데 거꾸로 말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집에 바로 가면 됩니다. 네. 아니 뭐냐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봐라. 잘 생각을 해봐. 자 봐봐. 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 좌표 읽어봐. 0. 아니, 3,0. 마이너스 3,0. 개소리 하네요. 이거는 뭐 읽으면 안 되죠. 이거 3인데 그러네. 여기가 1입니다. 좌표 읽어봐요. 1,3입니다. 1,3이죠. 여기가 7이에요. 읽어봐요. 그 7,3이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Y가 3인 거야. 그래서 y가 3입니다. 아이. 진짜요.
그럼 얘는 뭐겠냐? 얘는 뭐라고 읽겠어? 예? x는 7이라 x.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이 가로만 딱 끄면 가로만 짝 찍고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y는 a인 거예요. 아 그러네. 이해가십니까? 알았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을까? 그냥 x입니다. 이씨. x는 0, i는 0. y는 0인데 얘는 x축입니다. 그리고 x라고 읽으면 안 돼요. x축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얘는? 그냥 x가 0이라서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흡족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a가 0보다 크니까 작습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아니야.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 응. 작나? 아니 이 양반아. 이건 모양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응. 그리고 네가 여기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가 0보다 크다야. 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위로 볼록이니까 작다.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절대값은 폭이었어. a의 절대값은 폭과 관련돼 있었어. 네. 자, 이제 여기서 집중해 볼게요. 얘는 여기 11-4를 보고 우리는 y축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y축 평행이동. 뭐라고? y축 평행. y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안 돼. y축 방향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얘는 뭐라고 했겠냐 그러면? 찍어봐. x축으로 평행이동. 근데 이제 왜 그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알겠죠. 우리가 앞장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애를 배웠어. 네. 그래서 이 y는 ax 제곱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원점을 지난다는 거야. 이해가니? 네. 그러면 이제 y는 ax 제곱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얘가 지금 y는 ax 제곱이겠지, 그치? 네. 근데 얘를 q만큼 위로 올려줬어. 그러면 여기에 꼭 얘 좌표는 뭐겠어? q만큼 그치? 그럼 뭐라고 읽어야겠어? 여기에 좌표를 뭐라고 읽어? 0. 아니지, y는 0,0. 좌표라고 했으면은 뭐 컴마 뭐라고 해줘야 돼요. 좌표? 좌표는 뭐 컴마 뭐라고 해줘야 돼요. x, y. 알았어요. 그럼 얘는 0,0이면 얘는 뭐겠어? 0,q겠죠. 그쵸, 0,q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q만큼 평행이동하니까 0,q가 됐지. 그러면 만약에 p만큼 오른쪽으로만 했어. 여기에서.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겠어? p만 0이죠. 에? p,0이죠. 아 p만. 네. 근데 이제 y축 평행이동을 할 때랑 x축 평행이동을 할 때 그 식을 나타내는 게 다른데 얘는 그냥 뒤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q만 더해주면 돼. 근데 얘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x 방향으로 p만큼 같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y 방향으로 q만큼 같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왜 보면은 이 스키는 y는 더하는데 왜 이 스키는 빼냐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y는 ax의 제곱이 있죠. 그쵸? 근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냥 더하기 q를 쓴다고 했죠. 맞죠? 네. 그리고 x축 방향으로 갈 때는 a의 x 빼기 p의 제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이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 y축 방향으로 q만큼 가고 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는 거잖아. y축 방향으로 q만큼 가면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면 y 빼기 q는 ax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그리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y는이 편하잖아. 네. 그래서 얘를 넘겨보고 나니까 더하기로 바뀐 거지. 원래는 y축 방향으로 q만큼이니까 y에서 q만큼 빼주고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x에서 p를 빼주고 이렇게 썼어야 돼. 원래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기본적인 건 x가 됐든 y가 됐든 q만큼 이동했으면 빼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1만큼 x축 방향으로 갔으면 x 빼기 1의 제곱.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다들 잘 쓰는데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할 때 a의 x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여기서 써줘야 된다. a가 뭔데요? a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원래 y는 ax 더하기 b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함수.
무슨 함수요? 2차 함수. 헛소리 하지 마세요. 1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1차식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때 얘를 뭐라고 했죠? 절편. 기울기입니다. 네. 다음번에 물어봤는데 이거 모르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그 단계예요. 그럼 B는 뭐예요? 플러스 B가 Y절편입니다. A 반대로 맞네. 아니야, 반대도 아니에요. 절편이라고 했잖아. 절편은 종류가 두 개예요. X절편, Y절편. 무슨 절편인 줄 알고. 반대 줄 알았다. 아니, 네가 절편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차함수 수업에 딱 들어온 직후부터 말꼬리를 존나 잡을 거예요. 왜? 그 진짜 말꼬리가 중요하거든. 네가 이거를 절편이라고 읽어도 문제예요. X절편이 아니라 Y절편이라서. 절편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절편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보고 Y절편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얘는 진짜 노트 써라. 그 내가 지금 이차함수 설명하는 건 무조건이야. 그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끝이야. 이건 그 진도 못 나가.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해. 차라리 안 가르치고 가야지. 얘가 X절편이 되겠죠? Y절편이 의미하는 바는 X가 0일 때 Y값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냐?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라서 그냥 여기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기울기는 뭐였을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알았어.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너네 그 보충 프린트에도 좀 많이 적혀있다. 보충 프린트 이런 애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기울기라고 존나 말합니다. 기울기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본 2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울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그리고 폭이 얼마나 되니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여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지. 기울기는 2차 함수에서 절대 안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참수에서 기울기가 나오는 건 고2 때부터 나옵니다. 네, 고2 때부터 나와요. 왜? 절대 안 나온다고 하면 이제 또 거짓말 얘기가 되잖아. 딱 없었다가 있었다가 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네가 고2 때 갔는데 다거쌤 구라쳤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2 때 나옵니다. 기울기는. 네. 그래서 고2 때는 기울기가 나온다. 그래서 A는 뭐다? 기울기가 절대 아니라 예수처럼 A를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볼록성을 판단하고 폭을 판단하는 그 여부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네. 네. 그리고 얘가 기울기이고 기울기가 뭐였는지, 얘가 그 플러스 B까지 해서 Y절편이고 Y절편과 X절편이 각각 뭐였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2차 함수에서 절편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Y절편이 뭐라고 했었죠? B. 아이씨, B도 아니고 플러스 B라고. 일단 AX 플러스 B에서 플러스 B고 Y절편이 의미하는 건 X가 빵일 때 Y 값이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죠. 네. 그럼 X가 0일 때 Y 값은 C죠. 그쵸? 네. X가 0일 때 Y 값, 이 C를 보고 플러스 C를 보고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합니다. Y죠. 이해가십니까? 알았습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진짜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 위에서 X는 A, Y는 A 이거 했던 거 있죠? 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Y축 평이동과 X축 평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 X축과 Y축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꼭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간 거지. 네. 그래서 꼭지점은 0,Q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하지만 얘는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P,0이 되는 거예요. B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갔으니까 꼭지점이 P,0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Y축이랑 X축 둘 다 한 거는 P,Q가 되는 겁니다. P만큼 가고 Q만큼 올라가니까. 그래서 꼭지점을 P,Q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와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갔지. 그럼 여전히 축은 이거지. Y축. 그쵸? 그러면 얘는 X는 0이라고 해야겠지.
그치? 근데 얘 꼭지점이 좌표하고요 0,q야 그치? 꼭지점의 x좌표와 축의 방정식에 따라간다. 네.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p만큼 갔지 그치?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p, 0이지 그치? 근데 축도 얘 따라가서 x는 p가 된다. 이해가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p, q가 되면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갔는데 얘도 축은 x를 따라간다. 네. 이 정도 알아두면 틀릴 게 11단원에서는 없습니다. 네, 끊어갈 거고요. 배터리가 없어서 끊어갈 거고 끊어서 여기 가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